라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들의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선거를 다짐한 새 후보들은 각각 국가안전과 혁신성장, 지역균형 발전 등 메시지를 내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새 후보들은 모두 공정선거를 다짐했습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이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가 퇴행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김경수 후보는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여건을 만들고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국가 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충남도당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1박 2일간의 충청 일정을 시작합니다. 천안은 저와 연고가 깊은 곳이어서 제 처가 고향이 충남이고 또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천안 갔다가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와대 세종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3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오후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 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1차 진출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제 홍준표 후보가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잇따라 오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한 김문수 후보.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중점 추진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해온 이 정책을 제가 받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오 시장과 만난 데 이어 나경원, 안철수 후보 역시 오 시장과 잇따라 회동하며 중도층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7공화국을 열 적임자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설 이른바 빅텐트도 언급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후에 후보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빅텐트론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후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만나는 한동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윤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념이 빠질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나눠주자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는지. 유정복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아
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을 만났고 양향자 후보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를 찾아 출근길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이 동맹국 위주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수장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23일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최 부총리는 이 회의에 참석해 금융과 외환 이슈를 주요국 재무장관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먼저 재무장관 면담을 요청해 오면서 방미 일정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 협상을 책임진 인물입니다. 다음 주 면담이 탐색전 수준을 넘어 본격 협상의 시작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먼저 요청해 온 게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한미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2+2 형식으로 회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별 관세 협상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는 이미 협상을 시작했고 일본과는 현지 시각 16일에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 순번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센트 장관이 관세 유예 90일 동안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가 상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쌀쌀했지만 오후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등 어제보다 8, 9도가량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이 23도, 대전 24도, 부산이 1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 서울 24도 등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